예.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강제 입원 혹은 비자의 의원, 입원의 문제가 이제 가장 좀 쟁점 사항이 됐던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박형욱 이사님, 발제 보면은, 18페이지에 있죠. 강제 입원 혹은 수용의 요건에 대해서 이 현재 전부 개정안의 취지와 법 조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요약하자면 예. 과거보다는 이제 개선이 됐지만 국제적인 기준이라 그런 것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개정이긴 하지만 가급적 초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첫 입원 기간이 3개월인데 초기에 가급적 국가가 비자 입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도 양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법이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법적인 조항이 무책임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조정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강제 입원 혹은 이제 비자의 입원의 조건은 첫 번째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두 가지 이제 모두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이것을 진단이 포함된 신청서든 권고서든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예, 두 가지 조건은 모두 갖춰져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를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입원을 3개월 이내로 하고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혹은 그 이후 연장은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첫 입원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조차도 초기에 기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지 비자의 입원의 정당성을 3개월 이내에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건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급적 초기에 이제 진단 여러 이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몇 주든 한 달 이내든 국가가 일단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 그것은 사법적인 심사일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회 같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좀 개입을 하고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좀 기간을 넓혀서 의료기관이라는 이런 거에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가면 좀 절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명수 센터장님이 다른 의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일부 나온 거는 같은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2번에 대한. 예. 요건과 기간. 예. 네. 요건은 이게 이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항이 만족시키건 안 시키건 간에 그 전 단계, 자해 입원이라던가, 법안은 없지만 만약에 동의입원이 있다면 좀 비자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로 최대한 권고를 하여 증상이 초기에 외래치료에서 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을 입원으로 권고해서 본인이 동의하는 입원 형태로 치료하는 건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 절반 이상 정도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부인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봤을 때 결국 자입원과 동의입원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1, 2번을 다 충족을 시키려면 결국 위험성을 끝까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굉장히 협의의 위해로만 정의를 한다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적성성 평가에 대한 기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거는 3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자의적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환자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입원을 했다라는 것을 리포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와서 적정성 평가를 하는지는 사실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박경욱 이사님은 비자의 입원 자체의 정당성 판단의 얘기도 일단 하셨거든요.
비자의 입원의 정당성 여부 판단과 기간에 대한 판단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예. 네,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시간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형욱 이사님께서 그 보험 법령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부분인데 복지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보건법에 통합하기 어려워서인지 전부 개정안에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되어 있다,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을 정신보건법에 권고 조항이라도 담아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보험 쪽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해결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최소한 정신질환이 인수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인수를 거절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